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술가나 작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품 제작에 몰두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서 창문으로 먼 동이 터 오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PC방에도 가보면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저도 오래전 학창시절이기는 하지만 도박을 하면서 날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끌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몰입할 만한 일이 아닐 때도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야간 분만으로 밤을 샜지만 낮에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약물의 힘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양들이 밤새 자지도 않고 날뛰는 모습을 보고 커피 열매에 각성작용을 나타내는 어떤 성분, 카페인이죠. 그런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커피는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하루 대여섯 잔 이상 먹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커피에는 중독성이 있기도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에 의한 것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 흥분 작용이 있어서 각성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외에 일시적인 기분의 상승이나 혈압 상승,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뇨작용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가진 이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커피가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매우 많은 곳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모르고 마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타 500처럼 아예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음료도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다른 경우보다 임신 중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은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카페인은 뇌혈관 장벽이나 태반 태아 장벽을 통과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은 커피의 카페인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고 하여 태아에게 기형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태아의 발육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서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카페인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카페인에 대하여 중독성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다툼은 진행 중이지만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임신부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제한량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섭취만 조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허용되는 하루 카페인 제한량은 200mg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에 이 수준을 넘었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민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커피가 태아에 대하여 크게 해로운 것은 없다 해도 각성작용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해지는 임신 중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드시더라도 가급적 오후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